네, 이어서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조금 더 적극적이어야 제가, 네. 예, 파마도 하시고. 예, 대통령님께서 지목해주신 분께 네. 제가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마 하신 것 같은데. 그죠? 적극적인데.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교육행정국열 유찬휘라고 합니다. 교육행정, 네. 네, 제가 만약 옳다고 생각하는 정책이 있을 때 그걸 추진하고 싶은데 국민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앞으로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네. 됩니다. 그런 경우에 이거를 제가 잘못했구나라고 생각하고 굽어야 될지 아니면 폐기를 가지고 뚝심을 가지고 밀어붙여야 될지 고민할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네. 그 대통령님께서 지금까지 겪어오신 여러 공직의 경험을 통해서 저희가 타산지석 삼을 수 있도록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정말로 중요한 질문이죠. 정말로 앞으로 많이 맞닥뜨리게 될 일일 겁니다. 저도 수없이 많이 맞닥뜨리고 있는 일이기도 하죠. 그런데 저는 집단지성에 대한 신뢰가 높은 사람이에요. 모르는 것 같지만, 안 보고 안 듣는 것 같지만 국민들은 다 보고 듣고 있죠. 물론 정보의 요구 때문에 일시적으로 판단을 달리할 경우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시간이 걸리지만 결국은 다 제자리 같다고 믿고 있고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좋은 정책인데 국민들이 아니면 구성원 다수가 반대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거는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념의 차이, 또 추구하는 가치 이상의 차이 때문에 똑같은 것도 다르게 볼 수 있어요.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동전을 보면 이렇게 보면 동그란데 이렇게 보면 일자죠. 그래서 이렇게만 본 사람은 분명히 일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나는 이렇게밖에 안 봤어요. 동그란데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이럴 때 중요한 게 가능성을 인정해 주는 것 같아요. 내가 잘못 봤나? 내가 판단이 혹시 부족한가? 정말 다시 한번 철저하게 점검해보고 또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제가 그래서 토론을 중시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게 꽤 많습니다. 왜 똑같은 현상을 놓고 다르게 볼까? 그건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때는 결판을 내야지. 그 싸울 일이죠. 이해관계가 다르다. 그런데 객관적인 판단, 객관적인 데이터,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 이거는 누군가가 잘못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반드시 나는 잘 보고 상대는 잘못 봤다고 확신할 수 없죠. 근데 내가 보는 건 언제나 옳아. 그러면 이제 피곤한 사람 되는 거예요. 왕따 되는 거죠, 나중에. 근데, 나도 틀릴 수 있다. 내가 일면 봤을 수 있겠다. 그럼 당신은 뭘 봤냐? 라고 얘기를 해보고, 내가 봤더니 이렇던데? 그렇구나. 이게 납작한 동그란 거구나. 라고 하면 다 해결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의견이 다르면 토론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토론을 해서 객관적인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다른 얘기를 한다? 그럼 그때는 싸워야지. 또 내가 만약에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게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럼 내가 고쳐야죠. 저는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세상은 특히 정치 권력 이 영역에서는, 정치나 권력의 영역에서는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사실은 이게 동그란 걸 알면서도 이것만 주장하죠. 일자야. 나한테 유익하니까. 그런 게 많아요. 이 정무적 영역에서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정책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은 만인이 동의하는 건 정책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진실 또는 진리라고 말하죠. 정책이란 기본적으로 의견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정책이라고 해요. 책. 다른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조정해야죠. 이해를 통해서 오해가 있다면 오해를 걷어내면 상당 정도를 붙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더 이상 안 붙어요. 이해관계죠, 그때부터는. 아니, 오해는 끊임없이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그건 토론을 통해서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우기면 제3자가 보게 하면 해결이 돼요. 제가
네, 많은 사람들이 그거 어떻게 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계곡 정비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불법인 걸 알고도 수십억 또는 수억씩 주고 권리금 주고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단속을 안 했으니까. 이게 다 알고 있어요. 내가 하는 게 불법임을. 그런데 이때까지 해방 이후에 한 번도 단속 안 했는데 그냥 벌금이나 내고 그냥 다 묵인했는데 왜 이재명 도지사 당신만 나와서 굳이 하려고 그러냐. 근데 그거는 이해관계 충돌의 측면이 강하죠. 뭐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 쓰는 방법이 있죠. 만인이 보는 가운데 대놓고 얘기해보자. 그래서 영상 다 찍어가면서 유튜브 방송 중계하면서 얘기를 하면 사람이 기본적인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양심에 어긋나는 얘기를 차마 남들이 볼 때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정리가 되죠. 근데 정리가 되고 남는 건 이해관계죠. 나는 억울하다. 왜 나만? 하필이면 이때 내가 팔고 나간 다음에 하지. 볼 수 있죠. 그건 뭐 운수에 관한 거니까 이제 조정을 해줘야죠. 그 사람들도 일면은 피해자니까. 조정은 어떻게 해요? 모두가 보는 혜택. 그 계곡을 정비하면 정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 돈 안 내고 가서 행복하게 기분 나쁘지 않게 아이들 손잡고 들어가서 놀 수 있잖아요. 그럼 이해관계를 조정하자. 닭죽을 팔지 말고 커피를 팔자. 음료를 팔자. 깨끗하게. 그게 소득 이익률이 더 높다. 고생 안 하고. 대신 그걸 우리 지원해 줄게. 싹 우리가 다 정리한다. 가장 자연신화적으로. 계단 만들어주고 판매소 만들 때 돈도 지원해주고 돈도 빌려주고 주차장도 만들어주고 뭐 음식 농산물 판매소도 만들어주고 매년 봄, 여름, 가을, 겨울 축제 같은 걸 해봐라. 그럼 축제 비용도 지원해줄게. 계곡 관리하는 사람도 지원해줄게. 계곡 플래너. 그리고 동네 청소 깨끗해야 되니까 일자리 사업으로 이렇게 몇 명 고정해주잖아요. 동네 사람들 먹고 사세요. 그러니까 이해관계 조정이 되잖아요. 그건 결국 세금인데 국민들은 혜택을 보니까 백운 계곡 가면은 맨날 막 비닐로 시퍼렇게 덮어놓고 막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갈 데도 없고 이런 걸 조정을 해내는 거죠. 그러면 이해관계가 많이 조정되면 거의 가까이 오겠죠. 그래도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그때는 결단을 해야죠. 결단할 힘을 국민이 여러분께 준 겁니다. 그게 권력이죠. 그런데 쓰라고 준 거예요. 대신에 그 권력을, 힘을 이렇게 보이도록 숨기고 있죠. 보이도록 숨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각오하죠. 그래서 조정을 해내는 겁니다. 마지막은 결국 공직자의 결단이에요. 모두에게 칭찬받는 일은 없어요. 정책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말하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사회운동가가 아니에요. 착한 일 하는 자선사업가가 아니에요. 불가피하게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그 충돌을 조정할 권한을 우리가 국민에게 받았기 때문에 그걸 담보로 최대한 오해를 줄이고 이해시키고 조정하고 안 되면 마지막에는 칼로 자르듯이 권력을 행사해야죠. 여러분 손에 그 권력이 들려있는 겁니다. 앞으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노련한 경험이 깃든 선배로서의 조언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칠 시간에 의견 얘기하게 해주세요. 네,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 한 분만 더 질문해